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학년 친구들 만나는 2학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요. 1단원 내용 살펴봐야겠죠? 1단원 제목은 작품 속 인물과 나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선법,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어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세상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요. 그 평가를 할 때 근본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을 통해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작품 속 인물의 삶 살펴보기.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해 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삶의 태도를 알아봅니다. 인물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작품을 읽으면서 인물이 처한 상황과 또 그 시대의 특징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자,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고 또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인물의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 활동 만나볼까요? 의병장 윤희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맞아요. 의병장이라는 역할을 한 윤희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에요. 자, 의병장이라는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윤희순, 여자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 우리 역사 속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죠.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 안사람 의병가라고 하는 노래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여자들도 남자들을 도와서 의병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나선다고 되겠는가? 안 될 거다. 괜히 목숨만 잃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바로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덩어리로 모으고 전에 없던 용기마저 불끈 솟아나게 했으며 마을 아낙네들이 마음을 모으고 용기를 내어서 의병운동에 참여하게 했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안사람 의병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래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모금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서게 했고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노쇠와 구리 또는 돈을 모아 춘천 의병부대의 힘이 세지게 했어요. 의병들의 사기가 부쩍 높아지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글에 살펴보시면 아니 조정 대신이란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 드는데 우리 같은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자칫 괜한 목숨만 버릴 것이오.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인물의 말에서 시대적 배경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정 대신이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자들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하는 말에서 남녀 차별이 있던 시대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의병을 돕겠다고 발벗고 나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물의 행동에서 시대적 배경 알 수 있죠. 그래요. 일제의 침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극복 의지가 대단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의 삶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순, 인물이 살아가며 겪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거죠. 의병운동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고 싶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대라서 의병운동을 하기 어려웠겠죠. 자, 그렇다면 인물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나요? 그래요. 다른 나라가 침략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침략 세력을 물리치려고 의병운동을 했죠. 의병운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노래로 사람들의 힘을 모았어요.
직접 나가 싸우지 못하더라도 숯을 구워서 팔아 의병운동 자금을 지원하고 노래를 만들어 사람들의 힘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희순이 삶에서 추구한 삶의 가치와 관련 있는 낱말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까요? 또 그 낱말을 골랐다면 왜 그와 같은 낱말을 골랐는지 까닭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도전이라는 낱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고른 까닭이라면 조선시대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던 때죠. 근데 여자임에도 의병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정의라고 하는 낱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까닭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인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열정이라는 낱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숯을 굽고 노래를 만드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용기라는 낱말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자가 맞서 싸우고 또 뜻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이다라고 까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봉사라는 낱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에도 나라를 위해 힘을 바쳐 애썼기 때문이죠.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시대적 배경 그리고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인물의 삶의 태도도 알아보면서 인물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인물의 삶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이야기 속에 나온 무엇을 통해서 인물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인물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작품 속의 인물의 삶을 살펴볼 때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잘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삶의 태도를 알아보면서 인물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생각해 본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개념 살펴볼게요.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 파악하기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알아봅니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을 찾아봅니다.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서 그 인물이 추구하는 삶과 관련 있는 가치를 찾아봅니다. 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에는 그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죠? 바로 그 가치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작품을 꼼꼼하게 읽고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잘 찾아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개념과 관련한 교과서 바탕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속에 구멍난 벼루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 작품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인물은 바로 추사 김정희 그리고 그의 제자 허련입니다. 자, 혹시 우리 친구들 김정희 그리고 허련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나요? 혹시 김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추사체라는 글씨를 만든 사람이라는 배경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김정희 선생님은 추사체로 아주 유명합니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서예가이자 문인 화가이자 학자입니다.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하고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죠. 서예뿐만 아니라 그림, 시, 산문에 이르기까지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자, 그러면 허련은 누구인가? 허련을 들어본 친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데요. 글, 그림, 글씨에 모두 능했습니다. 진도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기 힘들었으나 김정희를 만나며 재능을 꽃피웠죠. 스승인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되자 3번이나 찾아간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아니 진도에서 태어난 허련이 도대체 어떻게 김정희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허련과 김정희가 어떻게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야 우리 작품을 읽고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해보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요.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의 집인 월성 위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요. 허련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허련에게 추사 김정희는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시게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찾게,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터이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흔쾌히 받아줬다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허련은 어떻게 해서 추사 김정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요. 해남의 초이 선사에게 학문을 배우다가 이 초이 선사의 추천으로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우러 왔습니다. 자, 이 추사 김정희는 한양까지 찾아온 허련의 그림을 보고 뭐라고 평가했죠? 그래요. 견문이 부족하다고 아주 호평을 했어요. 자, 허련은 이 추사 김정희의 호평을 받고 어떻게 했죠? 매우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사랑채에 머물며 청나라에서 온 서책들을 보고 견문을 넓혔습니다. 어느 날 추사 김정희의 문화생들이 허련의 그림을 칭찬하면서 허련을 추사 김정희의 제자라고 칭했어요. 자, 이때 추사 김정희 어떻게 반응했죠? 그래요. 누가 자신의 제자냐? 이러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허련이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자 추사 김정희 그래요. 이때 바로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찾게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터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허련은 절망감으로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랬나요? 아주 공들여서 붓질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기법만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형식적인 기법만 있고 그 안에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에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처럼 그리는 사람의 이상이나 소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내면이 깊고 그윽한 무엇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추사 김정희가 집을 비운 동안 허련이 뭘 했죠? 그래요. 화법에서 배운 필법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와 실험을 해가며 나름의 붓질법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붓이 뭉툭해지도록 열심히 연습했고요. 꾸준히 연습해서 점차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어 나갔어요. 자, 허련이 추사 김정희를 보고 배우며 연습한 끝에 만들어낸 기법이 있어요. 뭐죠? 그래요. 초묵법인데요. 마르고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윤기가 있어 보이는 붓질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물이 추구하는 삶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봐야겠죠. 우선 허련이 처한 상황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추사 김정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추사 김정희에게서 자신의 그림에 정신이 빠져있다 라는 말을 듣고 절망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허련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죠? 월성위궁을 떠나지 않고 추사 김정희 시중을 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꼭 어르신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을 했고 추사 김정희가 차를 청한 것을 자신의 제자가 될 만한지 두고 보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월성위궁에 남기로 했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시중을 들며 추사 김정희가 독서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관찰해 자신도 열심히 연습을 했죠. 자신의 그림에 정신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상황에서 허련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죠? 내면을 깊고 그윽한 이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림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그리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붓 수십 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습했고 연구와 실험을 해가며 자신만의 붓질법을 만들었죠. 자신이 내면을 깊고 그윽한 무엇으로 채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이나 행동에서 허련이 추구하는 삶과 관련 있는 삶의 가치 찾아볼까요? 허련은 추사 김정희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데도 계속 월성위궁에 머물면서 노력했죠. 끈기와 열정이 없었다면 금세 포기했을 거예요. 허련은 붓 수십 자루가 몽당붓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이 있었기 때문이죠. 추사 김정희가 몇 번이나 자신의 그림을 혹평해 좌절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도전과 용기가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허련이 추구하는 삶 무엇일까요? 그래요. 허련은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삶을 추구하죠. 허련은 성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허련은 용기 있게 자신의 목표에 도전하는 삶을 추구하죠. 자, 우리가 너무 허련에만 집중했나요? 그렇다면 추사 김정희가 추구하는 삶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일단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살펴보면 제자가 스스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림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 하죠. 자, 말이나 행동 보시면 자네는 자네의 스승을 찾게 나는 내 제자를 찾을 터이니 그 나무는 자네의 나무인가? 너 하면서 가끔은 칭찬하고 또 가끔은 혹평하죠. 허련이 자신만의 그림을 찾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있는 삶의 가치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주정신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이미 뛰어난 그림 실력이 있음에도 제자인 허련에게서도 배우는 겸손함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사 김정희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겸손함을 지니고 자신의 그림을 계속 발전시켜가는 열정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추구하죠.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추구하는 삶을 살펴보니 뭔가 선생님도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나 행동에는 그 인물이 추구하는 이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물이 추구하는 삶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두 글자,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 인물이 추구하는 삶,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파악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 수 있었죠? 그래요.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